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우정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낙폭이 깊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 장기채 국채금리 반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1,340원 중반대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뺐고요. 양 지수는 2%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다음 장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연일 하락되는 하락장입니다. 네, 양시장 오늘 2% 넘게 빠졌는데 증권가에서는 월말까지는 즉시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락이 너무 깊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월말까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1월장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름 만에 의견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분 때문에 왜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선물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지금 1월 달 들어서 약 5조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이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선물 매도를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매도 금액 자체가 5조를 넘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5조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추가적인 매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넘게 밀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점대는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현금 여력이 많은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대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한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말 무슨 개별주처럼 계속해서 밀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낙폭이 과해졌었던 부분에서 투매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대를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낙폭이 좀 커졌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계좌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좋은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덮어두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돌아설 수 있을지 공부를 하시고 종목에 대한 포트 변경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일단 지난 방송에서 그리고 지지난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2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수익률입니다. 고점으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치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RFHIC 같은 경우 이제 5G 쪽으로 엮이면서 6% 정도가 올라왔고요. 지난주 목요일 히든 종목이었었던 SPG 같은 경우는 8%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도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어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바로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 빨간색 선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 추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 타점을 잡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RFHIC 같은 경우 시장에서 뭐 5G, 6G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된 이후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죠. SPG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계속해서 놓여있는 모습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8%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화면에 넣어놓은 종목들은 방송에서 소개드린 모든 종목이에요. 한 종목도 누락 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이제 1월 4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이 싱크웨어라는 기업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웨어와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월 4일 날 제가 1월 4일 날 우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씩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기 이전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는 올라와서 이미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을 선점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시청자분들께서 HTS에 이런 고수라인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빨간 선과 파란 선, 검정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세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수익률을 크게 끌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어쨌든 포트 변경이라든지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분명히 누군가는 수익이 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종목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 톡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앵커님께 넘겨서 잠깐 안내 들어보고 계속해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진정한 강점이시죠.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 전부를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 살펴보시면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고수라인 설정하신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누구나 이렇게 수익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수라인 설정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배워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리뷰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뷰할 종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27일과 28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월 27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보시면 동아ST 11%, 동국제약은 20%, RFHIC 같은 경우는 16%, 파크시스템즈 1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로 한번 보시면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츠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드리고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코츠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방산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방산주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당장은 부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같이 약세장에서도 KMW라든지 며칠 전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제 5G, 6G 관련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RFHIC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12월 27일 날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을 선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여기 있는 기업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종목도 누락 없이 전부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10% 넘게 올라간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 형광색으로 표기가 된 기업들은 20% 이상 올라간 기업들입니다. 12월 20일, 12월 21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고요. 여기서도 포착됐었던 기업들이 전체적인 공통점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고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명을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방송 후반에 제가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너포커스 말고 이제 그 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노란색 아니면 연두색이죠. 밑에 보시면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는데 아이센스 26%, 밑에 보시면 니프렉스 같은 경우도 26%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수라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그 종목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시세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요. 업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고수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참 많은데요.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12월 6일 그리고 7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요. 당시에 이제 미스터블루라는 기업 소개드려서 25%가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미루 같은 경우는 55%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우진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12월 6일 날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당시에 웹툰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55%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 위로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갖고서 거래가 붙을 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2주일 동안 대한민국 증시에서 손실이 안 난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수익이 날 테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포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29일 날, 3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11월 3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꿈비라는 기업도 좋았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AI 관련주 대장주로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11월 30일 날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빨간 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한글과 컴퓨터가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처리해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잘 거쳐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2일, 23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요. 뭐 동성하이텍이나 사마콘덴서 두 종목을 제외하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형광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달 전이죠. 2달 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전부 다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40%, 20%, 30% 이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찜한 종목으로 소개드리는 종목이 2달 후에는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HTS에 반드시 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11월 15일과 16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오늘 이제 T-로보틱스도 많이 올라왔어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올라왔죠. 이게 지금 화면이 뒤로 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렸었던 내역, 바로 이 내역이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제가 이 PPT 파일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11월 15일, 16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2달 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보시면 칩셋미디어 75%, 아가방 컴퍼니 72%, 여기 밑에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가 2번 나갔었네요. 딱 2달 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노란색 종목이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연두색 기업인데 단순하게 따져보더라도 누적 수익률 기준 300%는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려 있고 좋은 기업들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종목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결과물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안 좋았었던 어제, 그제, 오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들고 손실이 좀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종목을 포착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빠르면 다음 주 혹은 이번 주말에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저점을 잡았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종목별 시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잠깐 앵커님께서 설명하시고 나서 다음에 찜한 종목이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만을 공략하셔서 누적 수익률 300%를 가뿐히 넘기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누구나 이렇게 수익 만드실 수 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시지 마시고요. 고수라인 통해서 다시 올라올 시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 설정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대응 방법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미리미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변한 내 계좌 구조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혹은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2만 3,1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리온 최근 레고캠바이오 인수 소식에 어제부터 계속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7% 넘게 빠지면서 89,8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급락세 때문에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신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리온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습니다. 작년에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일단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에선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쨌든 오리온 입장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레고캠바이오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길게 봤을 때는 호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도 너무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차트의 모양새를 띄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매도의 의견을 드리거든요. 사실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힘의 논리로 인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의견을 곧잘 드리는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빠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업체에서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레고캠바이오라는 신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서 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스왑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미래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매도 사인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8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8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뭐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8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오기 직전의 자리 혹은 그 전에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로 제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만 8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10만 8천 원까지를 일단 제가 목표가로 의견을 드릴 텐데 10만 8천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전환은 아니죠. 12만 3천 원이니까. 근데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저는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가 너무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약 2천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리온이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매도의 의견,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죠. 어떻게 보면 반등시 매도의 의견으로 오리온에 대해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8만 원에서 절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온다면 10만 8천 원에서 매도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8253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여태 가져오셨던 히든 종목 계속해서 수익 만들어내셨던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모두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민해서 히든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히든 종목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8253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17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16만 8,2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손실 구간이십니다. 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 로봇주들을 이끌어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잠깐 눌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대응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무조건 따라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닌데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선이 121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121선 가격이 약 15만 5천 원입니다.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인데 뭐 일시적으로는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15만 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15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 판단에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의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잡혀야지만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와야지만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저는 손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저한테 이거 올라가냐 빠지냐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손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만 8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약 3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약 15% 정도 수익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일단 주가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 4%, 5% 밀린 종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2%대의 하락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탑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렌시스라든지 SPG 같은 기업들, T-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의 관점에서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손절가를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전 일단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잘 결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간 기준으로 흑자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살짝 수정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은 괜찮은데 그래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레인보우 앞서 말씀드렸었던 손절가와 목표가 지정하셔가지고 수익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15만 원,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20만 원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냐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강점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기법으로 공략하기보다는 매크로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예측해 주시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티웨이 항공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수혜주로 티웨이 항공을 꼽고 있는데요. 오늘은 0.5% 빠지면서 2,97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저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은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단 항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유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드리는 비용의 20%에서 30% 정도가 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항공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객 수요라든지 화물 수요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덩치는 아니에요. 뭐 반도체도 아니고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데 있어서 이 운수권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쪽에서 그리고 이제 노선이 겹친다든지 노선에 대한 그런 독과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4개의 노선이라고 해요. 이 운수권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티웨이 항공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자체의 체질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주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슈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매수가가 2,6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75원에서 종목이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제가 3,2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 절반 10%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저는 보유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다면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종목을 50%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전 오늘도 바로 매도 사인을 좀 드렸을 텐데 10%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좀 두꺼운 데까지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3,35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3,35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서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2,800원대입니다. 2,8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한번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을 챙기는 거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이 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은 매도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났었던 상황에서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매도를 못 하시는데 2,800원 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800원 내려오면은 저는 익절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확정 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2,800원에서 익절을 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앞서 지정해 드렸었던 목표가에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웨이 항공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올라간다면 목표가 3,350원 잡아주셨고요. 반대로 밀려 내려온다면 2,800원에서 익절하시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꽉 막힌 내 종목 좀 시원하게 뚫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고수라인 설정 방법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설정 좀 해보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고수라인 어디쯤에 걸쳐져 있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8253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는요.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삼성전자발 수혜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수익이 난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 슬쩍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수라인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라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종목 매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내용들도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죠. 근데 그 내용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이 6종목 소개를 드렸는데 전부 다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8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8종목을 소개를 드렸고 8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매매라든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는 VI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테카바이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공략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매했었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힘들지만 괜찮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노란톡방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라든지 해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속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음식료, 곡물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공략도 하고 있고 수익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났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일 수익 보신 분들 숫자 7번을 눌러주십시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숫자 7을 눌러주시면서 호응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화면에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국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인데 동국제약입니다.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동국제약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파이프 현황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가 큼지막한 것들은 수시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공략을 했죠. 며칠 전이었어요.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일 날 공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금 비중이 없거나 내가 전 자금이 종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방에 많이 입장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찜한 종목인데 찜한 종목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찜한 종목은 두 종목 정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RFHIC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앞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5G나 6G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5G 장비주들이 좋다 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6G 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KMW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자금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RFHI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리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의 장점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꺾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단부에 머물러 있다가 추세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시장이 밀릴 때에도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하단부에서,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하던 추세,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죠.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환율이 1344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가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항상 1,100원에서 1,200원대에 있었던 환율이 작년에는 1,300원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요타라든지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이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고 그중에서 이제 자동차 중에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있지만 수요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요가 떨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성장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짝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카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카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일본의 도요타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인데 미국 쪽에서 도요타의 점유율이 거의 80%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라고 느껴지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이 점유율을 조금만 가져와도 실제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역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할게요. 찜한 종목, 제가 그동안 종목 상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찜한 종목을 한 종목이나 두 종목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종목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IS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주잔고가 9천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이 수주잔고가 실적에 한 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CIS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주잔고가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회사를 합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가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고체 쪽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전고체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보세요. 엔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전해액 관련 기업입니다. 엔캠도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장후반부에 좀 밀리긴 했지만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건 분리막 기업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2차 전지 쪽이 양극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해액이나 분리막이 움직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해액 쪽에서 조금 더 나가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체와 관련돼서 이 CI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CIS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앵커님 안내 좀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을 공략해도 어떤 사람은 10만 원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50만 원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정확한 매매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고수라인 설정 방법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이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8253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종목명을 항상 말씀드리지 않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기업은 이제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일찍 준비를 했어요. 오늘 장중에 준비를 해서 한일사료라고 준비를 했는데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주가 움직였고 유가 관련주 움직였고 방산도 움직였는데 이제 후속주가 될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제가 준비한 것이 한일사료입니다. 근데 이 한일사료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20%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든 종목을 한일사료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종목 말고 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히든 종목, 그 종목 역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 한일사료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많이 얻어가셔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한일사료 외에도 한 가지 더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아주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8253입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인 RFHIC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향후 통신장비 호황이 예상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인데요. 히든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은 이미 수익률 표에서 다 확인하셨죠? 그러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행복한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